반갑습니다. 커피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맛있다. 알더 시즌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의 이야기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활성산소라든가 항산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활성산소란 게 무엇이며 그리고 항산화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란 산소 원자를 포함하여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를 의미하며 체내에서 생성되어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력화시키고 남은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인 활성산소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로 물에 비해서 산소 원자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H2O2의 화학식을 가집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는 불안정하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에 있는 산소 원자는 쉽게 떨어져 H2O, 즉 물과 산소 원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때 분리된 산소 원자가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게 되면 세포가 파괴됩니다. 만약 결합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조직이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이라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항산화 물질이 담당합니다. 우리 몸에 카탈레이스나 SOD 같은 효소들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초산화물 불균등화 효소인 SOD는 과산화수소를 산소나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황산화제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비타민C라고 부르는 아스코브산이나 글루타치온, 토크페롤, 즉 비타민 E가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는 노화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 의사인 하먼입니다. 그는 1956년 처음 학술지에 이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969년에 두크대의 프로도비치 교수와 대학원생 맥토드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SOD라는 효소를 발견하면서 활성산소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50년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DNA,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에부터 이들을 변화시키므로 세포에 유해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 변형이 시작되면 연쇄작용이 일어나 활성산소에 의한 피해가 점점 키워집니다. 그리고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경우 암을 유발하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활성산소의 해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활성산소가 전혀 없으면 세포가 살 수 없으며 지나치게 많으면 세포가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활성산소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를 위해 수식이나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음식,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비싼 음식이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잘 지킨다면 암이나 다른 만성질환도 덜 걸리고 건강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효소가 생성되어 활성산소를 비교적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거나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노화, 암, 동맥경화,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A, C, E, 그리고 글루타치온, 멜라토닌, 요산 등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정량을 넘게 섭취하여도 체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매일 수그램씩 복용하는 경우 활성산소 억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과량 복용 시에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 속의 송과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장거리 여행 시에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면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활성산소에 의한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과 요산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용 시에 장에서 대부분이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 외부 공급을 통한 보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사제로 개발되어 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혈중 요산의 비율이 높아지면 통풍을 발생하게 되는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 요산을 복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항산화 작용으로는 매우 좋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질 좋은 황산화 물질은 색깔이 있는 과일의 껍질과 씨에 많은 피토케미칼입니다. 피토케미칼이란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물질, 유기화합물을 말하는데, 식물의 경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항균제를 생산하여 껍질이나 씨앗에 비추게 됩니다. 온실에서 상품성이 있고 곱게 자란 과일이나 채소보다는 야생에서 험하게 자란 것들이 황산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피토케미칼이 많다고 알려진 과일이나 채소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토마토, 가지, 브로콜리, 호박, 당근과 호두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리, 아스파라거스, 레드빛, 블루베리, 적양배추, 참깨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과 달리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는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효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30세를 넘어가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0세의 항산화 효소 양은 25세에 비하여 약 50%가량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는 90%까지 감소를 합니다. 특히 50세 전후로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몸속의 항산화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의 항산화 효소 감소는 외부의 항산화 물질 보충으로 그 피해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생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한 좋은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노화를 줄이는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